우리 주위에도 두통으로 고통받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두통약만 먹는 경우에는 진단이 더 느려지고 심한 두통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수치료하는 신경과 전문의 김주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통증, 바로 두통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두통이 나타난 적이 있거나 현재도 두통을 겪고 있으시다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을 신경과 전문의 입장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동안 두통이 심해지면 안 되니까 턱을 당기시고 핸드폰을 높이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통은 선진국의 가장 흔한 불편 중에 하나로 밝혀져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한 해에 1,800만 명이 두통으로 병원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요. 우리 주위에도 두통으로 고통받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부분은 두통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약국에서 그냥 약을 먹으면서 견디는 경우가 많은데요.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두통약만 먹는 경우에는 진단이 더 느려지고 심한 두통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두통 환자분들을 보면 약물을 좀 과하게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약을 막 복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약물 과용 편두통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통 치료는 신경과 전문의와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과 거기에 맞는 치료약을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통은 말 그대로 머리가 아픈 건데요. 이 머리가 아픈 데는 원인이 있는 경우와 원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경우를 원발성 두통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2차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원발성 두통에는 가장 흔한 긴장형 두통이라든지 편두통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2차성 두통은 녹내장과 같은 안과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턱관절과 같은 치과 질환, 부비동염이나 중이염 같은 이비인후과 질환, 뇌막염이나 뇌졸중 같은 두개내 질환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두통은 원발성 두통이 제일 많습니다. 따라서 긴장형 두통이라든지 편두통이 가장 많은데요. 이러한 것도 전조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빈도가 있느냐 없느냐, 또 증상이 어느 정도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다양하게 나누어지고 그에 따른 약물도 달라집니다. 병원에 가서 이 두통 증상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던데 어떤 식으로 두통을 표현해야 되나요? 보통 두통이 있으면은 표현할 때 그냥 머리가 아프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어느 쪽이 아픈지, 박동성인지 아니면 그냥 퍼지는 양상인지 이런 것들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신경과 전문의를 제대로 만난다면 두통에 대한 진단을 위해서 환자분들에게 맞는 질문을 알아서 하실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 어떤 종류의 두통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병원에 내원하나요? 제가 삼성서울병원에 있을 때나 지금 현재 도수치료병원을 하고 있을 때나 가장 많은 비율은 편두통 환자입니다. 이런 편두통 환자의 특징은 대부분 박동성 두통이 있고요. 그리고 두통으로 인해서 속이 메스껍거나 구역 구토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과 함께 전문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두통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예방약도 처방을 받아서 횟수를 줄이고 강도를 낮춰야 됩니다. 편두통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따로 있나요? 편두통을 악화시키는 원인은 사람마다 다른데요.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잤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먹는 음식에 따라서 짜장면이나 짬뽕 같은 MSG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두통이 확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편두통을 유발하는 악화인자가 무엇인지 평소에 알고 있고 그것을 피해야 됩니다. 이런 두통 증상도 도수치료를 통해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보통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혈관 질환이라 생각해서 일반 도수치료로는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턱관절과 경추 도수치료를 해봤을 때 편두통 환자의 경우에 두통의 강도가 내려가고 두통의 빈도 횟수가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뒷목이 뻐근하거나 뒤쪽 머리가 팍팍 쏘는 후두신경통이라든지 아니면 경추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경추 교정과 턱관절을 통해서 정말 탁월한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에게 단순히 약물만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턱관절과 경추 교정을 통해서 그분의 신경 기능까지 회복시키는 치료를 꼭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두통이 있을 때 신경과 전문의를 꼭 찾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두통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턱관절과 경추도수 치료도 있으니까요. 이런 치료법도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두통의 종류별로 어떠한 치료가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다루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더 알차고 건강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